남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버선발로 나와서 반겼습니다. 오느라 고생했지? 얼른 들어가자. 내가 이서방 좋아하는 소갈비찜 해놨어. 언니랑 형부는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곧 오겠지 뭐. 엄마가 대충 대답을 했는데요. 남편이 엄마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남편이 등 뒤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쑥 내밀었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한박 웃음을 지었고요. 그냥 오지. 이런 걸 뭐하러 사왔어? 어머님 꽃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는 꽃만 골라봤는데 마음에 드세요? 그럼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정말 고마워. 순간 엄마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아빠가 떠올랐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살아생전 아빠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좋은 남편이었어요. 간혹가다 꽃집에 들러 꽃을 사서 엄마에게 선물을 하고 냈거든요. 남편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꼭 챙기곤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남편을 자식보다 더 예뻐했고요. 세상에나 꽃이 너무 예쁘구만. 얼른 화병에 꽂아놔야겠어. 엄마가 꽃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몇 번이나 향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세상에 당신같이 좋은 사이는 없을 거야.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런 말을 해.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엄마 수다를 떨어댔어요. 잠시 후 언니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왔고 꽃을 보던 형부가 탐탁지 않다는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뭐야, 동서가 또 꽃을 사온 모양이네요. 우리 이서방이 내가 좋아하는 꽃으로만 골라서 사왔지 뭔가. 어때? 예쁘지? 엄마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형부가 심술이 담긴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봐야 일주일도 못 가고 시들어버리는데 왜 돈 낭비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언젠가 보니까 꽃의 다른 이름이 예쁜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형부가 꽃을 보며 한껏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을 살피던 엄마 표정이 일그러졌는데요. 남편 얼굴이 홍당무처럼 시뻘개져 있었거든요. 순간 엄마가 형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쓰레기라면 매일 받아보고 싶구만. 난 그래도 꽃이 참 좋아. 그리고 이 꽃을 사다 주는 우리 이서방도 참 좋고. 이서방, 내가 자네 덕분에 항상 호강하면서 사네. 아닙니다.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없긴 왜 없어. 자네만 왔다 가면 며칠 동안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게 호강이 아니면 뭐가 호강이겠어.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자네 같은 사위를 만난 건지 참 감사하다니까. 엄마가 대놓고 남편 칭찬을 하자 형부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형부는 꽤 잘 나가는 대기업 본사에 다니고 있었고 우리 남편도 대기업이긴 했지만 전기시설관리직으로 일을 했는데요. 나름 지방 국립대 전기과를 졸업했고 전기 쪽으로 어려운 자격증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인재라면 인재였어요. 회사에서도 일적으로 인정도 받고 있었거든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팀장으로 일하던 분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됐고 남편이 발탁되어 나이에 비해 빠르게 팀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력이 부족한 편이라며 탐탁지 않아 하던 상사들도 사고 없이 잘 관리되는 모습에 조금씩 남편을 인정했어요. 그 뒤 남편은 팀장으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팀장이 됐다는 말에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축하 파티를 해줬어요. 난 우리 이서방이 잘 될 줄 알았다니까. 이서방, 정말 축하하네. 자네는 뭘 하더라도 잘 해낼 거야. 어머님, 그냥 운이 좋아 팀장이 된 건데 너무 과찬이십니다. 운이 좋아 팀장이 되는 게 어딨어. 일을 못했어 봐. 그 나이에 어떻게 팀장이 됐겠어? 라며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남편을 치켜세웠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형부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팀장이면 뭐 하겠어요. 위험한 노가다꾼인걸요. 뭐? 노가다꾼이라니? 자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형부를 나무랐지만 형부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심한 게 아니라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노가다꾼은 좀 선입견을 갖고 보잖아요. 하지만 저처럼 대기업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어디 가도 인정받고 다들 부러워하거든요. 우리 이서방 직업이 뭐가 어때서 그래? 열심히 땀 흘려 돈 버는 아주 신성한 직업이구만. 그리고 우리 이서방은 국가 자격증이 몇 개나 있는 사람인데 그게 어디 쉬운 줄 아나? 말 조심하게나. 라며 엄마가 정색을 한 채 형부를 몰아붙였고 형부가 그제서야 입을 닫았습니다. 형부는 자신이 잘 나가는 화이트 칼라라며 남편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형부를 항상 못마땅해 했고요. 그날도 형부가 남편을 무시하려 하자 대놓고 엄마가 방어를 해줬어요. 잠시 후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남편 숟가락 위에 일일이 반찬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자네 좋아하는 반찬들 많으니까 많이 먹어. 장모님도 얼른 드세요. 난 그냥 자네 잘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엄마가 생선 가시까지 발라서 남편 숟가락 위에 올려줬어요. 순간 형부 눈치가 보여 제가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냥 혼자 먹어도 되니까 그만 좀 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다 큰 어른한테 생선을 왜 발라주고 있어. 그냥 알아서 먹게 놔둬. 라며 형부 눈치를 보는 모습에 그제서야 엄마도 형부 눈치를 봤습니다. 물론 형부 표정은 씹은 듯한 표정이었고요.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감지한 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와서 말했어요. 이거 이 사람이 사온 와인인데 식사하면서 같이 마실까? 와인 완전 좋지. 형부가 사온 거면 완전 좋은 와인이겠네? 라며 제가 형부를 띄워주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형부가 거들먹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당연하지. 이 와인이 말이야. 엄청 유명한 와인이야. 원래가 와인은 비싼 것일수록 맛도 좋은 법이거든. 장모님,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요. 그래? 나도 비싼 와인 한번 마셔보자고. 라며 엄마가 잔을 내밀었고 형부가 와인을 따랐어요. 그렇게 형부가 돌아가면서 가족들에게 와인을 따라줬는데요. 잠시 후 남편에게 와인을 따라주던 형부가 또다시 도발을 했습니다. 근데 동서한테 이 와인이 맞을까 모르겠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형부를 바라봤는데 형부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노가다판 사람들은 이런 고급 와인보다는 막걸리나 소주? 그런 게 더 익숙할 거 아니야. 이런 고급 와인도 먹어본 사람들이 먹어본다고 동서한테 맞겠냐 그 말이야. 형부가 한껏 깔보며 말을 했고 엄마가 기겁을 한 채 소리쳤어요. 자네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네? 제가 왜요?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냔 말이야. 뭐가요? 제가 뭘 또 잘못한 건가요? 형부가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남편이 급히 나섰어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형님 말이 틀린 말이 아닌걸요. 저희 회사에서 회식할 때 직원들이랑 막걸리나 소주만 먹는 거 맞는걸요. 아무래도 직원분들 중 연세 있으신 분들도 꽤 있어서 맞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걸리나 소주가 더 익숙한 것도 맞습니다. 그치만 오늘은 형님이 사온 비싼 와인 맛 좀 한번 봐볼까요?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와인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와인을 마시던 형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고 와인이 부족한 것 같다며 와인을 더 사서 왔는데요. 그날따라 와인을 계속 마시던 형부가 인사불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말렸지만 계속해서 들이켰거든요. 결국 잔뜩 취한 형부가 실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눈이 반쯤 풀린 상태로 엄마한테 따져 물었거든요. 장모님, 장모님은 왜 저를 싫어하신 겁니까? 뭐?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렇잖아요. 맨날 동서랑 저랑 차별하시잖아요. 사실 제가 동서보다 못난 것도 없는데 왜 저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자네를 싫어하긴 뭘 싫어했다고 그래? 장모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식사하는 내내 동서한테만 반찬 따로 주시고 그런 게 차별 아니겠어요? 도대체 제가 동서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차별하시는 겁니까? 저 이래봬도 명문대 졸업했고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대기업 다니면서 거기서도 일 잘한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들 저 대단하다고 하는데 장모님만 저를 안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제가 동서보다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대체 왜 차별하시는 겁니까? 라며 형부가 속에 있던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엄마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덩달아 남편도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잠시 후 언니가 대리운전을 불렀고 비틀거리는 형부를 데리고 집을 나섰는데 남편이 주차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언니가 괜찮다며 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남편이 걱정스레 입을 뗐어요. 형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괜찮은지 모르겠네. 냅둬. 알아서 가겠지 뭐. 암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엄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이 주말이라 그날은 친정에서 잠을 잤고 엄마와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는데요. 언니와 형부는 다투기라도 한 모양인지 다음날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만 며칠이 지나자 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때는 미안했어. 제부한테 너무 미안하네. 아니야, 괜찮아. 혹시 형부랑 다툰 건 아니지? 조금 다퉜지 뭐. 왜 그렇게 제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건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엄마가 제부만 너무 티나게 좋아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내가 엄마한테 알아듣게 말했어. 아니야.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부가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 언니가 내내 하소연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아무래도 형부와 한바탕 한 모양으로 목소리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괜찮아? 토요일 날? 딱히 일은 없는데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네 형부가 이번에 승진을 했거든. 진짜? 축하해. 그럼 축하 인사라도 하게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발표 난 지 며칠 안 됐어. 시댁 가족들이랑 내내 식사하고 그러느라고 정신도 없었고. 네 형부 성격 잘 알잖아. 시댁 가족들한테 자랑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근데 서방님한테 또 말실수를 해서 내가 미치겠다 진짜. 라며 언니가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말에 따르면 승진을 했다며 시댁 가족들에게 밥을 샀다고 하는데요. 형부가 동생에게 막말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둘이 맞벌이를 해도 내 월급만큼도 못 버는데 차라리 그냥 다른 일자리 알아보는 게 낫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인력 낭비야. 난 혼자 벌어서 둘이 버는 것보다 많이 벌잖아. 거기다 우리 아내 월급까지 합치면 더 차이가 나잖아. 그러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요즘 구급공무원에서 제대로 자식이나 키울 수 있겠냐고.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빨리 다른 길 알아봐. 이번에 내가 승진까지 해서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격차가 벌어지겠어. 형부가 비아냥거리며 말을 했고 동생 부부, 특히 동서되는 분이 밖으로 뛰쳐나갔다네요. 그 바람에 언니가 동서에게 전화를 해서 빌다시피 했고요. 한참 동안 말을 이어가던 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부가 우리 남편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구나. 맞아. 그냥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예전에는 똑똑해서 그냥 다 좋아 보였는데 요즘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정이 뚝 떨어지는 거 있지. 암튼 토요일날 다 같이 식사하자는데 영 안 내킨다. 언니가 걱정스레 말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니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에 저도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날 역시나 형부로 인해 초토화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형부가 고급 식당으로 예약을 해놨고 우리가 엄마를 모시고 식당으로 갔는데요. 형부와 언니도 마침 도착을 했는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부를 보자마자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엄청 비싸 보이는데 뭘 이런 곳으로 예약을 했어. 괜찮습니다. 제가 번 돈이 얼만데 이 정도는 그냥 껌이죠. 동서도 많이 먹어. 이런 곳에서 밥 먹기 힘들 거 아니야. 예, 형님 덕분에 고급 음식을 다 먹어보네요. 남편이 익숙한 듯 대답을 하자 형부 어깨가 한껏 치켜 올라가 있었습니다. 곧 식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형부가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쏙 들어갔고 남편이 뒤를 따라 들어가다가는
문을 잡고 가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혹여나 뒤에 오는 사람이 문에 부딪힐까 싶어 뒤를 확인하기까지 했어요. 평소 남편은 배려가 몸에 밴 사람으로 동료들 자녀 이름까지도 전부 외우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신기해서 묻기도 했어요. 팀장은 원래 직원들 자녀 이름까지 외우고 있어야 하는 거야? 그게 이름을 알고 안부를 물어봐주면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직원들 아들, 딸 이름을 알고 불러주면 참 놀라워하면서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친해진 동료들도 참 많아. 내가 자녀들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 나를 대하는 표정 자체가 달라져 있거든. 특히나 직원들 중에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신데 친해지는 계기가 되더라고. 남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고 저도 회사에서 선배들 자녀 이름을 기억했다가 안부를 물었더니 표정 자체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배려심이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런 부분을 엄마도 좋아했던 것 같고요. 잠시 후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음식을 나르던 직원이 실수로 발을 헛디뎠고 남편 옷에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순간 직원이 당황한 채 허리 숙여 사과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 남편이 티슈로 닦아내고 있었는데 형부가 오히려 직원에게 버럭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직원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만 형부가 다시 직원을 몰아붙였습니다. 죄송하면 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럼 제가 세탁비라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탁비가 문제가 아니라 좋은 자리를 그쪽이 망쳤잖아요. 형부가 직원을 다그치고 있었고 남편이 형부를 말렸어요. 형님,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물을 쏟은 거라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이런 건 말이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비싼 돈 주고 식사하는 건데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잖아. 남편이 계속해서 말렸지만 형부가 직원을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지켜만 보고 있던 엄마가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식사하러 왔는데 그만 좀 하지. 엄마 목소리에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기에 형부가 쭈뼛거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고 직원이 사과를 하고 급히 자리를 떴는데요. 그날따라 식사를 하면서 엄마가 술까지 마셨어요. 잠시 후 식사가 다 끝나갈 무렵 엄마가 형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서방, 내가 왜 자네보다 이서방을 더 좋아하냐고 물었었지? 네? 그게 사실 장모님이 저보다 동서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 이유가 진짜 궁금한가? 예, 궁금하긴 합니다. 대체 제가 뭐가 부족한 거죠? 라며 형부가 엄마 얼굴을 많이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앞에 있던 술을 들이키더니 형부에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게. 아까 식당으로 들어설 때부터 자네랑 이서방은 행동 자체가 달랐어. 자네가 맨 처음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서도 뒤도 안 돌아보고 자네만 쏙 들어갔지만 이서방은 가족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문을 잡아줬고 그 다음에도 혹시나 뒤에 사람이 문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싶어 끝까지 확인하더구만. 거기다 아까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말이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겠나. 그 정도 실수는 그냥 눈 감아줘도 되는 거야. 그 직원한테 그토록 화를 낸다고 해서 이미 일어난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잖나. 그 직원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서 자네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냥 넘길 건 넘겨도 된다는 말인 거네. 앞으로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어떻겠나. 자네 잘난 거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네. 그치만 그럴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진다면 그 잘남이 더 빛나지 않겠나? 엄마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오자 형부가 당황한 듯 해보였는데요. 형부가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엄마가 또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네를 좀 돌아보겠나.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이서방을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우리 언니도 이서방을 아주 좋아하네. 그게 왜인 줄 아는가? 이서방은 말이야. 우리 언니 손주들 이름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다가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묻거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아니겠나?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엄마가 구구절절 말을 하고 있자 마치 전곡을 찔른 것 마냥 형부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부에게 큰 울림을 줬던 것일까요? 그 뒤 충격을 받은 듯 형부가 조금씩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조심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은 형부가 먼저 남편을 칭찬하기도 했거든요. 저기, 내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동서가 딴 자격증이 그렇게 따기 힘든 자격증이라고 하더라고. 그 어려운 자격증을 몇 개씩이나 따고 참 대단한 것 같아. 네?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동서는 기술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직업이거든. 사실 좀 부럽긴 해. 형부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어나왔기에 가족 모두 어안이 벙벙한 채 형부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 내가 너무 찌질했던 것 같아. 라며 형부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 얼굴이 환하게 변해 있었는데요. 그날 식사를 하면서 엄마가 형부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어요. 우리 정서방이 이렇게 마음이 넓을 줄 알았다니까. 아닙니다, 장모님. 그동안 제가 너무 못나게 굴었습니다. 라며 형부가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부는 놀랄 정도로 변해갔는데요. 우리 남편을 따라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많은 것이 서툴긴 했지만 노력하는 모습에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언니가 전화를 해서 놀랍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완전 대박이야. 오늘 시댁 가족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네 형부가 서방님이랑 동서한테 사과까지 했어. 뭐라고 사과를 했는데? 그동안 자기가 말 함부로 해서 미안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다고 진짜 미안했다고 했어. 갑자기 남편이 사과를 하니까 시어머님이 눈물까지 흘리셨다니까?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그게 그동안 아들들이 맨날 티격태격 했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셨다면서 어머님이 기분 좋다고 술까지 엄청 드시고 그랬어. 다행이네. 근데 형부가 그렇게 바뀐 게 좀 신기하긴 했어. 그게 나도 물어봤는데 네 형부 말이 자기 말투가 그렇게 이상한지 몰랐대. 그날 엄마한테 한 소리 듣고 난 뒤 내내 기죽어 있더니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어떻게 했는데? 녹음기를 하나 사서 하루 종일 자기가 한 말을 녹음까지 해서 다시 듣고 있더라고. 뭐? 녹음기까지 샀단 말이야? 그래 놓고는 자기 말투가 어떤지 내내 확인을 하더니 자기가 들어도 아닌 것 같았던지 안색이 안 좋더라고. 그 뒤부터 말투를 바꾸려고 무지 노력했어. 유튜브로 사람과 대화하는 법? 그런 것도 막 찾아보고 그러더라고. 언니가 신나서 말을 했는데요. 언니 말처럼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요즘 형부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문득 며칠 전 형부가 쑥스럽게 엄마에게 꽃을 내미는 모습을 보며 예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